자, 이렇게 한겨울에 꽃처럼 피어 있는 나는 누굴까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나물로서 그리고 꽃으로 많이 좋아하시는 사위질방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씨앗들이 이렇게 솜털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면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장모님의 사위사랑. 이 줄기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짐을 이렇게 엮을 수가 없어요.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위의 허리를 생각해서 장모님께서 사위가 지는 짐에는 이 사위 질방의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짐을 싸주셨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 그런 나물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물도 좋고요, 꽃도 좋고, 이제 뿌리는 이제 약용을 하죠. 이제 의아리의 뿌리를 위령선이라는 생약제명으로 이제 각종 바이러스 질환들, 감기죠. 그리고 염증을 다스리는데 이용을 하는데, 의아리의 뿌리 말고 요 사위질방의 뿌리, 그리고 할미밀방의 뿌리도 같은 이름으로 위령선이라는 생약제명으로 혼용을 합니다. 자, 우리 뭐 주위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덩굴성 식물입니다. 꽃은 꽃이 아니고 씨앗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그 보라색 꽃이 다 이제 하얗게 다 퇴색을 했네요. 이게 바로 꽃향유의 씨방입니다. 본연의 보랏빛을 다 잃고 퇴색은 됐지만 향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향을 맡아보시면 그 특유의 그 휘발성 향이 강한 아주 좋은 향이 나죠. 또 감기 치료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제철에 갈무리를 해두지 못하신 분들은 이 겨울철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흐르는 물에 잠깐 이렇게 씻어낸 후에 이거 차를 끓여 드시면 아주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꽃향유. 보통 이제 요 주위에 한 개체가 발견되면 그 주위엔 또 여러 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한방차로 한번 이용들 해보시면 이 꽃향유 차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마실 겁니다. 자, 강력히 청산별곡이 추천드리는 꽃향유 차,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동.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자, 요런 무늬를 가지고 있네요, 줄기에. 자, 이런 한겨울에 잎도 없는 꽃도 피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식물의 이름을, 나무의 이름을 맞추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사냐초들의 각 계절별로 이제 꽃이 핀 모습이나 이런 줄기에 이런 무늬들을 많이 보여드려 왔어요. 자, 뭔가 연상이 되시나요? 자, 그리고 키는 보통 한 3m 내외,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예요. 그리고 아주 낭창낭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뭘까요? 바로 딱총나무예요. 속은 비어 있습니다. 속은 코르크질로 안이 꽉 차 있어서 마른 나무를 이렇게 부러뜨리면 딱총 소리가 난다고 해서 딱총나무예요. 자,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접골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러진 뼈를 붙여주거나 관절 건강을 지키는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죠. 그리고 제가 매해 소개를 드리지만 이 나물이 이 식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순도 상당히 아주 실하고 굵고 연한, 그리고 꽃망울까지 달고 있을 때 그때 아주 나물로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향이 아주 고약하죠. 아주 진한 고수의 향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제 그거는 묵나물로 드시면 그 맛은 어느 정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냄새보다도 바로 성질입니다. 성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온열양한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이 냉하시거나 손발이 차신 분들, 이런 음인 분들이 드시게 되면
바로 1시간 안에 설사를 하십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변비 있으신 분들이 좀 이용을 하셔도 좋은 그런 나물이자 약재죠. 우리는 이렇게 수피의 무늬와 그리고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이 한겨울에도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봄, 여름, 가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딱총나무를 타고 올라간 이런 아직도 파란 잎을 가진 이런 식물이 있죠. 자, 요거는 덩굴성 식물이에요. 바로 으름나무죠. 으름덩굴. 으름덩굴. 아주 맛있는 열매가 달리죠. 한국산 바나나로 제가 소개를 드렸고 지난 가을에도 제가 몇 번 또 소개를 드렸고 매년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식물입니다.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 화렵수입니다. 맛있는 열매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봄철에 아주 연한 순들은 우리가 나물로도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줄기들은 잘랐다가 말렸다가 이제 약재로 이용을 하는데 목통, 통할 통자입니다. 목통이라는 생약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좋을까요? 자, 뭔가 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신체적인 이제 손실, 뭐에 찔리거나 베이거나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신체적인 통증들,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뚫어주는 거예요. 자, 뚫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뚫어주게 되면 통증이 없어지죠. 통증이란 거는 막힌 데서 이제 나타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통즉 불통, 불통즉 통. 통하게 되면 통증이 없고 불통즉 통.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베이면은 아프잖아요. 통증이 생기죠. 베인다는 건 신체적인 연속성의 이제 결함을 생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기의 흐름이 막혔을 때 뭐 두통이나 이런 뭐 각종 통증들이 또 동반될 수가 있죠. 그런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런 이제 통증들, 흐름이 막혀 있는 이런 것들을 뚫어주는데 이용하는 게 바로 이 목통이라는 생약제명을 가진 이 으름덩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덩굴성 식물들은 성장이 상당히 빠르죠. 이런 것들은 또 이뇨제로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세 영상들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으름덩굴 이렇게 찾아보시면 상세 영상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자, 제가 항상 이 식물을 보여드릴 때는 요 시방을 주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예전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피우시던 그 담배 피우실 때 이용하던 곰방대를 닮았죠. 그래서 이름이 바로 담배풀입니다. 담배풀. 자, 요것도 우리가 나물로 이용을 하죠. 바로 국화과이기 때문에 나물로 이용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키는 보통 1m 내외고요. 씨방이 이렇게 많은 만큼 또 그 주위에 많은 씨앗들을 퍼뜨려서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 철원 지역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담배풀이 있고요. 담배풀과 사촌격인 여우오줌이라는 고산지대에 나는 또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데 크기가 많이 커요. 여우오줌은 이제 씨방의 크기도 보통 요 담배풀보다 한 최소한 10배 이상, 뭐 많게는 한 20배까지도 큰 그런 씨방을 달고 있는 게 바로 여우오줌입니다. 하지만 뭐 나물로서나 뭐 약초로서나 이용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식물의 특징은 지금 이제 다 말라서 보실 수가 없는데 요 잎 자루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제 다른 식물들과 구별하는 그런 포인트로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방에서는 요 온 포기와 뿌리까지 전부 이제 말렸다가 약재로 이용을 하는데 한방에서는 이제 천명정, 연예인 천정명이 아닙니다. 천명정이라는 생약제명으로 이용을 하는데 어디에 좋을까요?
바로 성질을 우리가 알면 돼요. 독이 없고 차갑습니다. 차갑고 매워요. 차갑다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온, 열, 양, 한 겨울의 성질을 가진 거예요. 자, 우리 일반 대부분의 사냐초들은 가을이나 겨울의 성질, 온열, 량, 한, 서늘하거나 차가운 기운을 가진 식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야생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는 뭐 산행을 하시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상처들, 뭐 찔리거나 베이거나 또는 뭐 발목이 이렇게 삐거나 했을 때 그런 그 증상들은 다 이렇게 열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스려 줄 때 이런 사냐초들을 이용하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담배풀도 요 이제 잎이나 줄기를 이렇게 짓이겨 가지고 상처 부위에 이렇게 바르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우니까 일단 첫 번째로 효능은 뭘까요? 해열. 그렇죠? 열을 내려주는 거예요. 해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게 이제 간 수치가 계속 높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일시적인 뭐 술을 많이 드셨다든가 뭐 해서 간에 열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런 열증을 다스려주는 그런 용도로 또 이용이 되고요. 뭐 요즘은 별로 없지만 참 예전에 종기가 참 많았습니다. 위생 상태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뭐 형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명래 고약을 서로 붙여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 이제 종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상처들, 그러니까 외상, 소독제로 이용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어디 베이거나 뭐 찔리거나 해서 이제 상처가 점점 이렇게 붓고 열이 날 때 그런 것들을 이 차가운 담배풀의 성질로서 이제 열을 내려주면은 통증이 줄어들겠죠. 자, 천정명 아닙니다. 생약제명은 천명정이에요. 재밌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배풀 눈도장 꽝 찍어주시고 저는 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모처럼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지금 영상 1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저쪽이 이제 주 계곡이고 저쪽으로는 지금 눈이 하얗게 지금 그대로 있죠. 저쪽이 바로 이제 북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남아 있고, 그러면 이 반대면은 남향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눈이 많이 녹아 있죠. 그래서 이 한겨울 뭔가 파릇파릇한 것들을 보고 싶다면 당연히 이제 남향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작은 계곡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겠죠. 자,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자, 쌍둥이 관심법에 의하면, 자, 이 나무는 산속에 있지만 뽕나무입니다. 간혹 이렇게 산속에서 뽕나무가 발견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운이 좋다면 뽕나무 버섯에서 자라는 상황버섯, 뽕나무 상자입니다. 상황버섯이란 건 그런 버섯, 아주 귀한 버섯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상황버섯은 없어요. 자,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 자, 요런 것들이 이렇게 달렸어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버섯이죠? 아이고, 목이 떨어지겠네요. 자, 저 위쪽으로는 좀 큰 개체들이 달려있네요. 이게 바로 모기버섯이죠. 우리가 이제 특히 잡채에 많이 넣어 먹는 그런 버섯이에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뭐 물론 이런 자연에 나는 것들이 맛이나 뭐 이런 효능 면에서는 더 뛰어날지 모르겠는데, 재배하는 것들도 맛이나 효능이 뭐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배한 것들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가격도 저렴해요. 보통 말린 거 500g이면 뭐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상당히 저렴한 버섯입니다. 500g에 보통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비싸지 않은 그런 버섯인데, 요즘 물가도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한 500g 정도만 준비하시면 뭐 한 달 넘게 아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잡채도 좀 해 드시고 애들도 좋아하고 또 노인분들도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요즘 잡채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팔이 떨어지네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모기버섯이 달려 있다는 거는 지금 이 가지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지가 죽게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썩고 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버섯들이에요. 이건 이제 목질 부생균이죠. 목질, 이 나무의 재질을 이제 썩게 만들어서 다시 흙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야생에서 여러분들도 쉽게 만나 보실 수가 있는 모기버섯 보여드리면서 또 저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요 잎을 보시면 많이 보시던 잎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 요게 바로 뭐죠? 까마귀 밤나무예요, 여러분. 까마귀 밤나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귀한 사실을 하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요거 사전들 찾아보시면 이게 그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내륙 지방이고 상당히 추위가 심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잎들이 다 죽지 않고 작게나마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저도 가을이면 전부 다 잎이 떨어지는 그런 낙엽 떨기 나무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있네요. 한겨울에도. 와우. 와,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네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이게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까마귀 밤나무. 까마귀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봄철에 한 5월쯤 되면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되면 노란 꽃들이 아주 작은 꽃들이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리고 그 꽃이 지고 나면 아주 동그랗고 붉은 빛의 열매가 달립니다. 이건 이제 많이 찌글찌글해졌는데 이런 것들 이제 까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까마귀 밤나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린 순은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나물로 이용하는데 저도 아직 맛은 보지 못했어요. 이것도 이제 올해 이제 제 숙제로 남겨져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나무의 가장 중요한 이용 가치는 바로 온나무의 독성을 풀어주는 약재로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지들을 잘라서 말렸다가. 그래서 요 까마귀 밤나무만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약효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생약명도 아주 특이합니다. 칠해목. 자, 칠이라는 건 온나무 칠자예요. 온나무 칠. 해자는 풀해자예요. 그러니까 온나무에 있는 독성, 즉 우르시올 성분이죠. 그 독성을 풀어주는 나무라는 생약제명이 딱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칠해목. 온나무의 독성을 풀어주는 나무야 나는. 와,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이제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옷에 올랐을 때 이 나무를 다려서 드시고 아주 많은 효험을 봤다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특히 이런 이제 귀농을 해서 사시는 분들, 뭐 약국이나 병원이 먼 분들은 이런 산야초들의 이런 효능들을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아주 좋은 효험을 바로바로 이렇게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약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까마귀 밤나무예요. 칠해목. 나물로도 이용하고요. 그리고 약초로서도 온나무의 독성을 빨리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진 나무입니다. 자, 칠해목은 요거는 따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요건 이제 여러 계절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까마귀 밥나무
이렇게 이제 검색을 유튜브에 해보시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칠해목, 이렇게 한겨울에도 잎이 다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가 있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까마귀 밤나무 칠해목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산을 지금 한참 한 3, 40분 정도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저쪽 편에는 지금 뭐 눈들이 아직 다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이쪽은 남쪽이면서 남향이면서 계곡과 이런 능선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이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바람도 하나도 없고 아주 따뜻합니다. 이 한겨울에 이 내륙에 아주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합니다. 자, 이런 쪽에 보면 자, 이렇게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의 흔적입니다. 바로 이런 남향. 자, 저쪽은 이제 저쪽은 북향이고요. 이렇게 남향의 집들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눈도 빨리 녹고 얼음들도 빨리 녹아서 그만큼 뭐를 심어도 빨리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나물들도. 근데 이 깊은 산 속에서 도대체 예전에는 뭐를 해 먹고 사셨을까요? 여기도 화전민들이 살았던 곳일까요? 이 집터가 상당히 크거든요. 돌 무더기들이 있는 거 보면, 와우.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는 우리가 이제 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나물들이 간혹 발견이 되기도 해요. 이런 산속에 있는 뭐 화전민들 터나 아니면 이런 집터들에는 예전부터 키워오던 뭐 깨나 아니면 머위 같은 게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달래 이런 종류들도 많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조금 시기가 이르긴 하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으로도 여러 가구가 있었던 그런 집터 같아요. 자, 저쪽으로도 돌무더기들이 보이죠? 자,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칡 좀 보세요. 칡 넝쿨이 이렇게 굵어요. 이거는 굵은 축에도 못 드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칡, 와, 이게 덩굴이에요. 와, 여기 좀 돌아가 볼게요. 굵기가, 와, 이게 칡 덩굴이 두 손으로 이렇게 해도 안 닿을 것 같아요. 와, 이거를 캐보면 아마 칡이 사람 몸통 한 2배 이상 될 것 같아요. 와, 칡 줄기가 이 정도라면. 와, 이 옆에도, 아이고, 여기 또, 아이고, 가시가 있는 나무가 있네요.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칡이 이렇게 감고 올라간 상태. 여러분, 우리 갈등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갈등, 뭐 고부 간의 갈등, 뭐 친구 사이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이런 갈등들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 나오는 그 갈자가 바로 이 칡 갈자예요. 그리고 등자는 이제 등나무 등자고요. 칡이나 등나무처럼 이렇게 막 다른 것들 감고 올라가는 아주 복잡한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갈등이라고 하죠. 갑자기 칡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네. 자, 여러분, 칡은 우리가 어느 때 이용을 하죠? 우리 뭐 어렸을 때는 뭐 이유 없이 할 일이 없어서, 간식거리가 없어서 동네 여기에 야산에 있는 칡들을 이제 한겨울에 친구들과 열심히 캐서 먹던, 그래서 이제 이 주둥이가 까맣게 이렇게 물들었던 그런 추억들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칡은 이 우리 몸에 이 수분 대사, 특히
이제 숙취에 이제 많이 도움을 주죠. 우리가 이제 술을 먹게 되면 그 술은 이제 알코올이죠. 알코올이 곧 물이고요. 우리가 마시게 되면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분해가 되고 이제 독성이 생기면은 물을 막 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갔던 이제 그 술에 그 이제 독성이 해독이 되면서 우리 몸 위쪽에 있는 물들을 다 끌어내려요. 그래서 이제 숙취라고 하죠. 술 먹은 다음 날 보면 막 목이 엄청 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아래로 내려간 물이기 때문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이 아래에서 이제 이제 독성이 분해가 되면서 우리 이 몸 위쪽에 있는 물을 아래로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목 있는 쪽부터 해서 이제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갈증들을 없애주는, 다시 말해서 아래로 이제 집중됐던 물들을, 내려갔던 물들을 다시 위쪽으로 끌어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칡의 효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그 이제 50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골다공증도 많이 생기죠. 이게 이제 유사 여성 호르몬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폐경기를 맞은 여성분들한테도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우리 한여름에 우리 칡냉면 또 빠질 수 없죠. 칡냉면. 하지만 그 칡냉면에는 칡 성분이 거의 안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칡을 보면 이렇게 칡에 원래는 칡냉면을 만들려면 이 칡 뿌리를 갈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녹말을 빼가지고 이제 밀가루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제 많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칡냉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칡 수제비, 뭐 칡 국수 이런 것들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칡을 이제 약용으로서 이제 드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분이 우리 몸에 골고루 잘 퍼질 수 있도록 펌프 역할을 해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몸이 이렇게 너무 허하고 마르신 분들은 몸에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작용 증상으로서 열이 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칡. 요즘엔 칡도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저 밑에도 이제 처음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도 보니까 아래는 이제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칡을 캐 가셨던 그런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칡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시아 쪽에서 넘어간 이 칡들이 정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외국에서 넘어온 이제 생태 교란 식물로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거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칡 잎도 나물로 먹죠. 그리고 칡 그 꽃, 순 이런 것들도 이제 갈화, 갈용이라고 해서 또 약재로 이용하고요. 또 뿌리도 이용하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 칡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갈등이 점점 심화될 것 같아요.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이제 칡 줄기를 보여드리고 옆으로 이동하다가 가시에 찔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가시가 예삭 가시가 아니네요. 우리 많이 좋아하는 바로 그 가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가시가 어때요? 어긋나 있지 않고 이렇게 마주나 있죠. 여기도 마주나 있고요. 이 밑에도 마주나 있고. 자, 이렇게 마주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의 특징이죠? 바로 초피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충청남도 청양입니다. 자, 청양이기 때문에 자, 충청도. 자, 이 초피는 추어탕에 넣는 재료죠. 요거는 충청 이남 쪽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경기 남부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도 밑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추위에 많이 약한 나무죠. 그리고 이제 산초는 전국적으로 자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씨앗이 남아 있어서 맛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오, 매워요. 바로 추어탕에 넣는 그 초피가 맞습니다. 자, 산초는 가시가 어긋나 있고, 초피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가시가 양쪽으로 마주나 있는 특징이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갈무리 잘 해두셨다가
이제 생선 매운탕 같은 거 끓일 때 넣으시면 아주 좋죠. 비린내도 잡아주고. 작년 가을에 대구 김태숙님 댁에 방문했을 때 추어탕을 끓여 주셨어요. 제가 추어탕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추어탕을 정말 한 냄비, 큰 냄비로 하나 끓여 놓으시고 직접 다 놓으셨던 이 초피도 가루 내 가지고 주셔서 정말 아주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산초 아니고요. 이건 초피입니다. 가시가 마주 난다. 요 실물 비교 영상은 제가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거 직접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잎도 좀 다릅니다. 산초보다 초피는 잎이 조금 더 크고 좀 오톨도톨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초피 발견했네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뭐 많이들 보셨죠? 뭐 전국 어디서나 이런 야산에서도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는 버섯이에요. 보통 우리가 운지 버섯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죠? 운지, 운자가 구름 문자예요. 이 구름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따기도 좋거든요. 한 입씩 이렇게 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름처럼 이렇게 이제 뭉게뭉게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잎이 퍼지면서 자라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운지 버섯인데 이제 정식 명칭은 구름 버섯이에요. 운지, 지자라는 건 이제 버섯이란 뜻이고요. 구름을 닮은 버섯이다. 정식 명칭은 구름 버섯. 자, 요거 뭐 너무 이제 흔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제 패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독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따셔가지고 이제 잘 말렸다가 이렇게 이제 비닐봉투에 이제 보관하셨다가 이렇게 이제 끓여 드시면 좋죠. 자, 뭐 버섯 종류들 뭐 효능을 보면 뭐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면역력 강화, 면역력이 좋은 거예요. 뭐 항암에도 또 많이 이용들 하시고요. 누구나 쉽게 발견하실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버섯이죠. 예전에 음료수도 운지천 그 유명한 최민식 배우가 광고를 했던 그런 음료수도 있었죠. 운지버섯 그냥 패스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용을 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양도 많아요. 엄청 많이 달립니다. 잘 씻었다가 잘 말렸다가 이용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운지버섯 보여드리면서 저는 또 위로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계곡가의 전어 밭입니다. 자, 지금 울릉도 전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내륙 전어일까요? 울릉도 전어일까요? 섬종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눈들이 녹으면 맹렬하게 이런 싹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채취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기침, 가래, 해열, 진통, 감기 치료제로 이용이 되고요. 지난주 생방송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소개를 드렸던 바로 전어입니다. 자, 저 위쪽에도 이렇게 파릇파릇한 건 전부 다 전어예요. 자, 이거 맛을 한번 볼까요, 제가? 와, 요때가
울릉도 전어의 맛과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아직 새순이 더 올라와야 돼요. 지금 울릉도라면은 여기보다 더 따뜻하죠. 그리고 눈들이 많이 덮여 있기 때문에 아마 울릉도는 여기보다 더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이제 2월달 중순께부터는 채취가 가능한데 눈이 이제 얼마나 많이 오느냐가 관건이죠. 와, 달아요. 정말 당근 향이 아주 진하게 올라옵니다. 자, 전어의 모습까지 확인하고 하산합니다. 정탄별국이었습니다.